예,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반장부터 어떤 이야기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설명서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이다. 조동연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파문이 커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응과 또 검증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 조 씨의 전 남편의 가족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저희에게 토로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TV에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의 상처는 누가 어떻게 해주나요? 왜 쟤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나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해요. 이 전 남편 본인 역시 자신의 SNS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당당하게 나타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제3자는 심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사자인 전 남편 가족에게는 정말 큰 상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물론 전문성 문제도 같이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정부라든지 청와대와 달리 정당의 이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도 깊은 사생활 문제였기 때문에 일일이 알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출직이나 임명직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어디까지 이 사생활 검증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집권 여당의 대선을 지휘하는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인 만큼 이 검증이 또 불가피하고 도덕성과 직결된 혼외자 문제를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볼 것이냐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해보고 대응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또 안민석 의원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공당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또 협박까지 한 겁니다. 자, 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특히 이 조 전 위원장의 전 남편과 가족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진짜 보면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드루킹 때도 그렇고 민주당은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 가짜 뉴스라고 못 받고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됐다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도 이 조동연 사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면서 부실한 시스템의 문제를 여성 혐오의 피해인 양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의 보도만 문제 삼을 뿐 정작 공당으로서의 잘못과 책임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꼭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인재 영입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재 영입 시스템도 좀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번엔 야당 얘기 들어보죠. 자,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예, 바로 윤핵관의 정체입니다. 자,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걸 줄여서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 야당이 아주 소란스러운데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 윤핵관 문제입니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특정 매체에만 한 10차례 정도 윤핵관이 등장했는데 예, 한 매체라는 거죠? 예, 이게 다 한 매체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윤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삼각 갈등의 원인이 바로 윤핵관의 입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 후보 측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기사를 두고서는 김 전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했죠. 이 대표가 어제 윤 후보를 향해서 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언급까지 한 걸 보면 이른바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사실 고스란히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핵관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서 내쳐라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윤 후보는 윤핵관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윤핵관 같은 사람이 설치지 못하게 하라 정도는 이건 요구사항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예, 저희도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도의 형태를 보면
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참 의심이 들긴 해요. 그런데 대체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윤 후보 측에서 핵심 관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뭐 이양수 수석 대변인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무적으로 조율하는 당사자기도 해서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예. 이 대표가 자명 도중에 마침 장제원 없는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으면서 장 의원이 윤핵관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지만 해당 매체는 장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뭐 방금 거론한 그런 인사들이 아니면 사실 뭐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색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핵심이 아닌 사람은 정보도 제한적일 텐데 이를 두고 핵심이라고 표현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보도는 보도대로 두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이 핵심 관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것이다. 이제 이런 의심도 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측근 그룹 전체를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총장에서 곧장 야당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 인맥이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윤 후보 주변에 뭐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많고요. 예. 후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핵심 관계자를 자처하는 일부 그런 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부풀리거나 왜곡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발언이 내부에서 나오면 이를 좀 언론에 흘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핵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핵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고 쓰는 게 그렇다면 이제 제일 좋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으면 혹시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자리 다툼만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 본인이 주변 관리나 메시지 관리에 일정 부분 실패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 보이스가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재 가장 큰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문제도 그렇고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뭐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도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